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상담심리사 책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책에 대한 내용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논문들이 내놓는 결론은 다르다. 결국 둘 중 하나다. 행복은 소유라는 생각이 틀렸거나 연구들이 엉터리거나. 그러나 연구를 문제 삼기에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결론도 일관적이다. 지금까지 수백 편의 논문에서 수천만 명의 행복을 분석한 결론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삶의 조건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몇 가지 맹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머리는 불행하지 않은 것과 행복한 것의 질적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생수한 병은 갈증의 고통을 없애주지만 갈증에 가신 사람에게 물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돈이나 건강 같은 인생의 조건들은 사막에서의 물과 비슷하다.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줄인 데는 효력이 있지만 결핍에서 벗어난 인생을 더 유의미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의 관계도 흐릿하다. 오늘은 나의 건강한 다리로 잘 걸어 다녔고 머리도 아프지 않았던 참 행복한 날이었지. 건강한 사람 중에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드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중립 상태를 0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0을 최고 불행한 상태, 플러스 10을 최고 행복한 상태라고 하자. 정서학자들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불행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을 긍정, 부정, 정서의 독립성이라고 하며 정식 명리에 몰두했던 심리학이 행복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다. 이 말을 쉽게 푼다면 불행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행복을 따뜻한 샤워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정서 시스템은 찬물과 더운 물을 조절하는 꼭지가 따로 달려있는 샤워기와 같다. 불행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은 마치 찬물 꼭지를 잠그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으로 샤워물이 덜 차가워질 수는 있지만 더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많은 삶의 조건들은 이 샤워기의 찬물 꼭지와 비슷하다. 물을 덜 차게, 즉 삶을 덜 불편하게 만드는 효과는 크지만 물을 뜨겁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생각이 가진 또 하나의 어점이 있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순간 그 변화가 자리 잡은 뒤에 구체적인 경험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꿈꾸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은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어 낯선 환경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외롭게 보내는 일상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강 직후 나는 종종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아직도 입학해서 기쁘냐고 묻는다. 대답도 없이 대부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과 뭐뭇이 되는 것과 being 뭐뭇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과 그 집안 며느리가 되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변신의 순간에만 주목하지 이 삶을 구성하는 그 뒤의 많은 시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하지만 실상 큰 행복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살면서 깨닫게 된다. 그제야 당황한다. 축하할 잔치의 짧은 여흥만을 생각했지 잔치 뒤의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글을 읽고
불행해지는 요인과 행복해지는 요인이 따로 있다라는 그리고 이 생각의 기반이 긍정심리의 또 배경이 되었다라는 게 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던 내담자였는데 이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좀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금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행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게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두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을 때 그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그 삶에서 고통받고 있고 푸시받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근데 네가 이 사람을 고통 속에서 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면으로 조금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그거 네가 할 수 없는 거다. 뭐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나누는 그 50분 동안의 대화에서 이 사람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왜 상담에 왔겠냐? 그 경제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실에 왔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아픔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이해받고 싶고 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고 그 공감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글을 읽고 나중에 상담을 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상담사는 어떤 방향을 또 포커스를 해서 상담을 가야 할지 그런 고민들도 해보시면서 오늘 얘기 다시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애를 쓰는 것보단 여러분을 조금 더 행복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